대법원 2020년 12월 24일 선고 2018-2-45633 판결 사건명 중국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시사항 1.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 기준 사전 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의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하는지 여부. 소극. 해당 처분에 적용한 기준이 상위 법령의 규정이나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 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의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해당 처분에 적용한 기준이 상위 법령의 규정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 등과 같은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공표한 처분 기준은 그것이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제정, 공포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둘째,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하여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행정청이 미리 공표한 기준, 즉 행정규칙을 따랐는지 여부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미리 공표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 셋째, 행정청이 정하여 공표한 처분 기준이 과연 구체적인지 또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기준 사전 공표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사전에 공표한 경우에만 적법하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처분의 적법성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지고 개별 법령의 집행이 사실상 유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판시사항 2.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 상대방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 또는 지위 등을 부여한 후 일정한 기간마다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갱신제를 채택하여 운용하는 경우 처분 상대방은 갱신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적극, 및 여기서 공정한 심사의 의미. 사전에 공표한 심사 기준을 심사 대상 기관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 상대방의 갱신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판결 요지 2.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 상대방에게 특정한 권리나 이익 또는 지위 등을 부여한 후 일정한 기간마다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갱신제를 채택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갱신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공정한 심사란 갱신 여부가 행정청의 자의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처분 상대방에게 사전에 심사 기준과 방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 갱신 여부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공표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전에 공표한 심사 기준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소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거나 구체화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심사 대상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 상대방의 갱신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은 갱신제의 본질과 사전에 공표된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갱신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갱신 상대방의 수를 종전보다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거나 관계 법령이 재개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년 12월 24일 선고 2018-2-58295 판결 사건명 시정명령 등 취소 판시사항 1.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 및 이러한 법리가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 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 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입찰 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 요지 1.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 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 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입찰 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 제한 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안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 2012년 6월 22일 되기 이전에 위반 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시행 당시 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의 처분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부칙 2012년 3월 21일 제3조에 따라 구법보다 처분 시효를 연장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급 및 이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소급 판결 요지 2.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어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어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현행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의 내용과 개정 취지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의 적용례를 규정한 현행법 부칙 2012년 3월 21일 제3조 이하 부칙 조항이라 한다. 부칙 조항의 문헌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법 위반 행위가 종료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의 제재 처분이 있기 전에
현행법 제49조 제4항이 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40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위라 한다. 제49조 제4항의 처분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경우 현행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법 시행 2012년 6월 22일 당시 구법 제49조 제4항의 위반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의 처분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이상 처분 당시의 법령인 현행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된다. 현행법이 시행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구법 제49조 제4항이 정한 위반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위 부칙 조항이나 현행법 부칙의 위와 같은 경우에 구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한다는 별도의 경과 규정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현행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위반 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 구법 제49조 제4항의 처분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위 부칙 조항에 따라 구법에 비하여 처분 시효를 연장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하고 헌법상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적용할 공익상의 요구가 중대함에 비하여 구법에 따른 처분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도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년 12월 24일 선고 2020-2-30450 판결 사건명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은 개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 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예외 중 하나인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2.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 통제, 국민의 권리 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년 12월 24일 선고 2020-2-46769 판결 사건명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등 취소 판시사항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 도면을 작성, 고시해야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 요지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 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호 별표 제3조 제8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을 종합하면 가축 분뇨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 도면을 작성, 고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지형 도면 작성, 고시 전에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행정청이 지역, 지구 등 지정에 따른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 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 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경우 지형 도면 자체를 관보, 공보에 게재된 고시문에 수록하지 않았더라도 지형 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토지이용규제법이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형 도면을 작성, 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역, 지구 등의 지정으로 토지 이용 제한을 받게 되는 토지와 이용 제한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토지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지역, 지구 등의 지형 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지형 도면은 일반인이 지형 도면을 열람하는 경우 개별 지번의 위치와 지번별 이용 제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A1 594mm 곱하기 841mm 규격의 용지에 작성, 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한편 관보나 공보는 B5 182mm 곱하기 257mm 또는 A4 210mm 곱하기 297mm 규격으로 제작되어 지형 도면을 그대로 수록하기가 어렵고 만일 이를 축소하여 관보, 공보에 수록하게 한다면 지형 도면의 축척을 일정 비율로 규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점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9항이 지형 도면 고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인터넷에 등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지형 도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청이 지역, 지구 등 지정에 따른 지형 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 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 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 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대법원 2020년 12월 30일 선고 2020-2-37406 판결 사건명 협약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판시사항 1.
국가 하천에 관한 사무가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하여 국가 사무의 성격이 자치 사무로 바뀌는 것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라고 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 제4호에서 국가 하천을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 사무의 예로 정하고 있다. 하천법은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제8조 제1항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 보수는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7조 제5항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해서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2. 갑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중부 건설 사업 시행 위치를 변경하면서 수중부 건설 비용 일부와 운영 유지 비용 전부를 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갑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의 무효 확인과 위치 변경에 따라 지출한 실시 설계비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지방자치단체의 수중부 건설 비용 일부와 운영 유지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협약이 위법,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갑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중부 건설 사업 시행 위치를 변경하면서 수중부 건설 비용 일부와 운영 유지 비용 전부를 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갑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의 무효 확인과 위치 변경에 따라 지출한 실시 설계비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 제123조, 제141조, 하천법 제8조, 제27조, 제59조, 제61조 제1항, 제3항, 하천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와 수중부 건설 사업 지점으로 최초 채택되었던 지점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자발적으로 군수가 추가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이를 반영한 변경 지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점, 수중보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지방자치단체의 수중부 건설 비용 일부와 운영, 유지 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협약이 위법,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